렉스 해리슨에게 직장 생활이 유독히 힘들게 느껴진 날이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그는 매우 우울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었다. 그는 보통 공원을 통해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좋아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가능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사무실에서 가까운 버려진 동네를 통한 지름길을 택했다. 도로를 따라 걸으며 그의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계속해서 걷다 보니 낡고 낡아빠진 아이스크림 밴을 발견했다. 거기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밴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멈춰서서 밴을 바라보았다. 상상하기 힘들었다. 분명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만약 밴이 정말 소리를 내는 거라면 그가 미친 것이라 생각했다. 다시 들어보았다. 조용했다. 그는 혼자 웃었다. 아마도 바람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렉스는 밴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쉽다. 지금 딸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렉스가 말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운전석 도어 한가운데 구멍이 열리더니 딸기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렉스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누가 아이스크림을 준 거지? 그는 궁금했다. 죄송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렉스가 말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고통스러웠고 렉스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소음에서 벗어나려 했다. 사이렌은 계속해서 울리고 점점 더 커졌다. 몇 초 후 렉스는 손에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을 때 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손은 피로 범벅이 되었던 것이다. SCP 익스포스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클리드 등급의 SCP-1386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기 전 더 이상 SCP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SCP-1386은 흰색의 굿 휴머의 브랜드 아이스크림 밴으로 상태가 좋지 않으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사진 또는 설명이 없습니다. 밴은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고 밴 자체의 감각으로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조사 결과 차량의 문이나 창문이 기존의 방식과 같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은 하루 24시간 내도록 팝 고스트 위즐과 반짝반짝 작은 별의 기악 멜로디를 4시간마다 번갈아 연주합니다. 때때로 그린 슬리브 버전을 재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손님이 주변에 있을 때는 즉시 다른 노래로 전환합니다. SCP-1386의 운전석 문 중앙에 얇은 구멍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판매할 때만 보입니다. 밴은 아이스크림과 함께 매우 엉성하지만 읽기 쉬운 손글씨로 설명된 가격이 적힌 작은 영수증 용지를 같이 줍니다. 밴은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는 동일한 구멍을 통해 지불을 받고 지불되는 즉시 차를 몰고 떠납니다.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과 맛은 매일 바뀌지만 제품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SCP-1386은 현재 스페인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약 8km 떨어진 10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격리벽으로 둘러싸인 4블럭짜리 대피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7일 재단 인원 중 한 명과의 사건으로 인해 상시 감시를 받으며 D계급 인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CP-1386의 반경 3m 이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미소나 웃음과 같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접근하면 실험체는 적대감을 가장하여 내부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손님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접촉을 거부합니다. 악화되면 공격성을 발휘하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CP-1386과 접촉할 때 최소한 $20의 미국 화폐를 손에 들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하는 사람의 돈을 감지하지 못하면 뇌의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렌이 24시간 동안 밴에서 울립니다. 이 사이렌을 멈추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으며 일단 시작되면 실험체는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이렌을 울린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SCP-1386과 접촉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이렌의 강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 인원은 밴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박사 라저스와 데이비스는 각각 쿠키 크림 스무디를 하나 요청했고 요청한 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스무디에는 손으로 쓴 M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손으로 쓴 G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은 $4.89였고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일 데이비스 박사는 나폴리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1개를 요청했습니다. 몇 초 후 밴은 토마토를 곁들인 고기 치즈 샌드위치로 보이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샌드위치는 각각 초콜릿, 바닐라,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영수증에는 만우절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지불에 대해 묻기도 전에 벤은 가버렸습니다. 약 10일 후 데이비스 박사는 와플콘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품은 72센트라고 적힌 영수증과 함께 요청한 대로 전달되었으며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4월 17일 플러밍 박사는 SCP-1386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복숭아 푸시팝 한 개를 요청했고 $16 27센트의 영수증과 함께 받았습니다. 플러밍 박사는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전액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총 $3와 75센트를 동전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박사가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때 벤은 문의 구멍을 약 1.8m 높이로 열고 녹슨 커다란 철제덫을 사용하여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벤은 구멍을 이전 크기로 되돌리고 5분 동안 구멍에서 분홍색 물질을 뿜어내며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출발했습니다. 분홍색 물질을 검사한 결과 혈액, 피부 조직, 뼈 조각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DNA 서명은 플러밍 박사의 서명과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재단은 SCP-1386과 접촉하려는 모든 추가 시도는 D 계급 인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인원 D735였습니다. 그는 벤에게 체리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며 견과류도 추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초 뒤 포장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속에 견과류가 박힌 상태로 체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영수증에는 $2 20센트, 넌 미쳤어 라고 적혀져 있었고 D735는 종이를 읽으면서 낄낄대는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벤은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3일 후 그는 시저 샐러드 맛 아이스크림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벤은 소량으로 드레싱된 양상추의 맛에 크루톤을 곁들인 연녹색의 아이스크림을 전달했습니다. 영수증은 $4 56센트였고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인원 D278은 다크 초콜릿 퍼지 아이스크림을 요청했고 $1 38센트의 영수증을 받아 $1 지폐 2장을 지불했습니다. 지불받은 후 벤은 아이스크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계산대와 유사한 소리를 내며 공장에서 포장된 작은 패키지를 전달했습니다.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서면 표시는 없었지만 전면에는 미국 화폐인 다양한 동전으로 보이는 조잡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패키지가 전달되자 벤은 출발했습니다. 젠킨스 박사의 요청에 따라 D278은 패키지의 내용물을 검사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총 62센트가 미국 화폐로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전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자 D278은 잔돈을 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거친 후 재단은 실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실험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벙어리지만 글을 쓸 수 있었던 인원 D27은 연필과 종이를 이용해 초콜릿에 바닐라 콘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달 구멍이 나타나는 곳에 요청했습니다. 1분 후 벤은 정상 구멍보다 3인치 낮은 다른 구멍을 열었습니다. 얇은 살색 물체가 구멍에서 나와 용지를 회수한 후 구멍을 닫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일반 구멍이 열리고 아이스크림이 전달되었습니다. 영수증은 97센트였고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거래에 대해 질문하자 D27은 미친 듯이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손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2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있었어요. 뼈처럼 시체 같았고 죽은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D27은 자신이 받은 아이스크림을 먹기 거부하며 식욕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D27과의 사건 이후 벙어리가 아닌 인원 D15에게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청서를 종이에 작성하여 벤에 전달했습니다. 벤은 다른 살색 물체를 사용하여 보조 구멍을 통해 종이를 받았고 요청에 따라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영수증은 86센트였고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거래 중 특정 물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D15가 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손이에요. 아마 안에 아이스크림을 나눠준 사람이 있었던 거겠죠. 물론 이상하지만 제가 봤잖아요. 벙어리가 아닌 인원 D112도 새로운 요청을 종이에 작성하여 벤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퍼지를 곁들인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요청했습니다.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벤은 손으로 보조 구멍을 통해 종이를 받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2 78센트였고 사고 없이 지불되었습니다. 거래에 대해 질문했을 때 D112가 말했습니다. 분명 안에 누가 있는 걸 거예요. 감기에 걸린 것처럼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지 물체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손이에요. 5손가락 모두 있고 건강해 보였어요. 확실히 죽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브라이언이 잘못 본 거겠죠. 사실 그 사람 별로 믿지도 않았어요. 12월 6일 7시 40분에 인원 D27이 그의 직결구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사망 시간은 4시 30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D27은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목에 가벼운 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른 인원과 감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로 표시되었으며 그의 감방문에는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SCP 사건은 어땠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